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저녁 트위터를 통해 순조롭고 질서 있는 정권 이양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사실상 대선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1월 20일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에는 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압박하고 있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의 절반 가까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연방 의사당에 난입해 난동을 피운 행위에 동조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약사 화이자가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작된 변이 바이러스에도 예방 효과를 발휘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 거주하는 백신 접종 우선순위 대상자는 온라인에서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도 웹사이트에서 백신 접종 사전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21만 9,472명 늘어난 2,235만 7,679명, 사망자는 2,488명이 들어 37만 6,701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17,588명이 들어 113만 3,040명, 사망자는 197명이 들어 3만 9,698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7,167명이 늘어나 58만 8,731명, 사망자는 99명이 들어 19,847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3,236명이 들어 20만 5,994명, 사망자는 37명이 들어 6,3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저녁 트위터를 통해 순조롭고 질서 있는 정권 이양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사실상 대선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의회 내 시위대 난동 사태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면서 대선 불복 운동을 끝내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월 20일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에는 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저녁 트위터 영상 메시지에서 이제 의회가 결과를 인증했고 새 행정부는 1월 20일 출범할 것이라며 이제 자신의 초점은 순조롭고 질서 있고 빈틈없는 정권 이양을 보장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 순간은 치유와 화해를 요구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의 대선 불복과 관련해서는 투표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1월 3일 대선 이후 각종 소송전을 이어가며 패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태도를 바꾸고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인정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2달여간 계속된 불복운동을 끝내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 동영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이 전날 의회 난동 사태 후 취해진 정지 조치에서 해제된 뒤 처음으로 올린 메시지였습니다. 2분 41초짜리 동영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가라앉아 있었고 대통령으로 봉직한 것이 일생의 영광이었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시위대 난동 사태와 관련해 미국은 법과 질서의 나라이고 그래야 한다며 의사당에 잠입한 시위자들은 미국 민주주의의 본거지를 더럽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폭력과 파괴 행위에 관여한 이들에게 당신은 우리나라를 대표하지 않는다며 법을 어긴 이들에게 당신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은 1월 20일 취임식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도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이 2주 남은 상황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왔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어제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오전에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전화를 걸었지만 아직 부통령의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위험하고 선동적인 행동은 그가 집무실에서 즉각 물러날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가능한 한 빨리 부통령이 답을 하기를 긍정적인 대답을 듣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펠로시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상원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를 즉시 발동해 대통령을 몰아낼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수정헌법 25조는 부통령과 내각 관료 과반이 대통령을 상대로 직무 수행 불가를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현재 의회에선 민주당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의원들이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일부 의원도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불과 2주 남은 상황에서 실제 수정헌법 25조 발동 실효성이 있는지를 두고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됩니다. 한 행정부 당국자는 CNN에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 강요 누구와도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 대응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던 경찰관이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날 50명 이상의 경찰관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회 경비대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을 내고 이날 오후 9시 30분께 소속 경찰 브라이언 세크닉이 근무 중 입은 부상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세크닉은 전날인 6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에 대응하던 중 이들과의 물리적 충돌로 부상을 당했고 사무실 복귀 후 의식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현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부상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숨졌습니다. 의회 경비대는 이 사건을 경찰청 살인 관련 부서 및 연방 당국 등과 협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세크닉의 죽음으로 의회 난입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의회 난입 사태 대응 과정에서 50명 이상의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고 이들 중 15명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BI는 SNS 계정 등을 통해 의회 난입 용의자들의 얼굴을 공개하며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4,000건 이상의 제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BI는 또 지난 6일 발생한 워싱턴 DC 의회 난입 사태 전개 과정에서 폭발물을 설치한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FBI는 홈페이지에 관련 포스터를 공개하고 이들의 기소와 체포, 위치 추적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50,000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터에는 회색으로 보이는 후드 티셔츠와 어두운색 바지에 장갑과 운동화를 신은 인물이 뭔가를 들고 걸어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의 절반 가까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연방의사당에 난입해 난동을 피운 행위에 동조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공화당 지지자의 58%는 이번 난입 사태가 평화적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유고부가 1,397명의 유권자를 상대로 7일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3%는 의사당 난입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대답 가운데 민주당 지지자는 93%에 달했고 무당파에서도 55%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공화당 지지자 사이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본다는 비율이 27%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연방의사당 내로 밀고 들어간 행위에 대해 공화당 지지자들의 45%는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43%였습니다. 아울러 공화당 지지자들의 58%가 의사당 난입 사태가 평화적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4%에 그쳤습니다.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온라인판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지지자 무리가 경찰을 압도하고 입법부를 유린한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이 사기이고 도둑맞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이 부추긴 음모론을 계속 설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가 충격적이지만 놀랍지는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의회 난입 사태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량 전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대다수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대피하던 상하원 의원들의 감염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7일 뉴욕타임즈는 전날 발생한 의회 난입 사건이 코로나19 슈퍼 전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의회에 난입할 당시 대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특히 이들이 사람들로 가득 찬 실내에서 큰 소리로 구호를 외쳤기 때문에 주변 감염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미국 내에서도 감염력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진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사례가 나온 가운데 발생한 것이어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상하원 의원들이 감염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소속 수전와일드 하원 의원은 한 상임위 회의실에 의원과 보좌진 등 400여 명이 대피했는데 이 중 적어도 12명가량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다면서 급속히 대피하느라 다들 극도로 흥분된 상태였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불가능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소속 제이크 라터너 하원 의원은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는 난입 사태 당시 다수의 동료 의원과 한 회의실에 장시간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또 의회에 난입했다가 집으로 돌아간 시위 가담자들이 고향에서 새로운 바이러스 전파망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약사 화이자가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작된 변이 바이러스에도 예방 효과를 발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변이 정도가 더 심각해지더라도 메신저 리보엑산 기술을 통해서 백신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제약사 화이자는 자사 연구진과 텍사스 의대가 공동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변이 바이러스에도 화이자 백신이 효과를 보였다며 매우 안심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의 필립 도어미처 연구원은 변이 바이러스는 더욱 빠른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백신으로 형성된 항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면서 이번 연구 결과 화이자 백신이 변이에도 효과를 보여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에 따르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서는 총 23개의 유전자 변이가 발견됐는데 이 중 N501Y, N439K, Y453F의 변이가 전파력 증가에 관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아공발 변이에서도 N501Y가 공통으로 발견됐습니다. 도어미처 연구원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20명의 혈액 샘플에 변이 바이러스를 투입한 결과 이미 형성된 항체들이 바이러스 감염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N501Y를 포함한 16종의 변이를 시험했다며 이들 중 어느 바이러스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서 상당히 좋은 소식이라고 전했습니다. 연구원은 그렇다고 17번째 변이에도 화이자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 긴장을 해야겠지만 코로나19 변이 정도가 더 심각해지더라도 자사의 메신저 리보엑산 기술을 통해 어렵지 않게 백신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사례의 절반 이상은 무증상 감염자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35%는 증상이 발현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켰고 아예 증상이 없는데도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경우가 24%에 달했습니다. 7일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감염의 59%는 무증상 감염자를 통해 이뤄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CDC는 무증상 감염자 가운데 35%가 증상이 발현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켰고 아예 증상이 발현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킨 경우는 24%로 이 둘을 합한 수치가 59%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의 공동저자인 제이 버틀러 CDC 감염병 부국장은 무증상들로 인한 조용한 전파를 통제하는 것이 코로나19 통제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백신이 널리 이용될 수 있을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후 미국 여러 주에서도 발견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더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무증상 감염자를 통한 전파 비율이 높은 만큼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에 거주하는 백신 접종 우선순위 대상자는 온라인에서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도 웹사이트에서 백신 접종 사전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제 의료진, 널싱홈 거주자 및 직원 등 백신 우선순위에 포함된 직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백신 접종을 원하는 이들은 온라인에서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상자는 온라인 웹사이트 nyc.gov/vaccineLocations를 방문하면 자신의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백신 센터를 선택한 뒤 예약할 수 있습니다. 드블라조 시장은 뉴욕 주정부가 조만간 7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백신 접종 두 번째 우선순위 1B단계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화로 쉽게 예약할 수 있도록 다음 주 월요일부터 콜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앱도 발표돼 뉴욕 주민들은 앱을 통해 백신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백신이 더 많이 확보되면 대상은 점차 확대될 것이라며 앱을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가속화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어제부터 우선순위 1B단계로 지정됐던 경찰, 소방관에 대한 접종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1A단계 접종에 집중하고 추후 1B, 75세 이상 노년층 및 필수 근로자 단계로 돌입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뉴저지주는 지난 5일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사전 등록을 받고 있고 현재까지 45만 명 이상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자 선정에서 현행 무작위 추첨제를 폐지하고 임금이 높은 순으로 발급하는 새로운 규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관보 개제 60일 이후에 발효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후에는 변경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7일 이민서비스국은 새로운 개정안에 따라 취업비자 사전 신청 접수 건수가 연간 발급 쿼터를 넘어설 경우 임금이 높은 신청자부터 비자 심사 자격을 우선적으로 주는 방식의 규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관보 개제 후 60일 이후부터 발효되도록 돼 있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에는 행정명령 등을 통해 또다시 변경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경제전문지 이코노믹타임스는 이민서비스국이 60일 이후 이 규정을 이행하더라도 의회와 법원 모두 이를 번복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 양원이 공동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새 규정 시행 60일 이내에 뒤집을 수 있고 이번 규정이 이민법의 규정 밖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H-1B 비자는 사전 신청에 접수된 케이스가 연간 발급 쿼터를 초과할 경우 심사 대상자를 무작위 컴퓨터 추첨으로 뽑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새로운 규정은 비교적 임금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을 위해 H-1B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겐 악재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지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늘면서 영안실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 방위군과 냉동차까지 동원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최근 LA 지역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급증하면서 시신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냉동차를 투입시켰습니다. 또 주 방위군이 카운티 검시소와 병원에서 옮겨진 시신들을 옮기는 작업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례식장 운영자들은 장례식장마저 포화 상태에 이르러 시신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니산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해군 병원선인 USNS 머시호를 남가주로 귀환할 것을 요청했지만 주정부는 정비 중이라 사용이 불가하다며 대신 연방 의료진 500명을 추가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LA 카운티에서는 지난주 매일 평균 183명의 사망자가 보고됐고 12월 30일 이후 1,600명이 숨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 EDD가 실업수당 청구 사기 색출에 나섰습니다. 의심되는 수혜자들의 실업수당 지급 140만 건을 정지시켰습니다. EDD는 최근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들의 실업수당 청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기가 의심되는 청구가 350만 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200만 건은 이미 거부 처분됐고 140만 건은 신분 확인 절차가 시행될 때까지 실업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앞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달 자체 시스템 점검 결과 사기 실업수당 청구 계좌만 34만 5천 개나 된다며 총 청구액이 20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인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이 6일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셸 박스틸 의원은 보좌관을 통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한 뒤 연방의회 의무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셸 박스틸 의원은 현재까지 별다른 증상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자가격리에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7일 퀸즈 검찰이 리들렉에 거주하는 40대 한인 남성 제이슨 전 씨를 신분 도용 및 중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한 자동차 대리점에서 영어가 미숙한 한인들의 차량 구매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11대의 차량을 구입 리스했습니다. 또 새 차를 구매 리스하는 고객의 서류를 대신 작성하며 신분을 빼돌리면서도 총 6만 달러를 중개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오는 2월 2일 법원 심리가 열리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전 씨는 참년 6개월에서 최고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뉴욕시의 레스토랑 위크는 테이크아웃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관광청은 코로나19 여파로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점심과 저녁 시간 뉴욕 레스토랑 위크 투고를 이용해 뉴욕시 유명 식당의 음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테이크아웃해 즐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 관광청은 레스토랑 위크를 진행한 지 29년 만에 처음으로 식당에서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레스토랑 위크 참여 식당에서 $20 21센트의 음식을 투고할 수 있습니다. 뱅크 오브 홉이 오는 13일 개최되는 제61주년 뉴욕 한인의 밤 및 제118주년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위해 $5,000의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김규성 수석 전무는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너무도 힘든 한 해였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인 사회의 구심점이 돼 위기 극복에 힘써준 뉴욕 한인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동참하기 위해 후원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뱅크 오브 홉이 새해에도 최고의 금융인, 차별화된 전문가, 좋은 이웃으로 한인 사회 희망에 일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겠지만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9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은 29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은 곳에 따라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